원포인트 레슨 이어가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 김종철 소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5월 첫 거래일 좀 파란불 켜면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일단 먼저 우리가 5월 2일 하루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역시 하루 상승, 그다음에 하루 조정, 그다음에 유럽 증시는 영국 같은 경우에 하루 조정, 하루 상승.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소 약간 좀 혼조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망을 본다, 혹은 뭐 속된 예로 짱을 본다 그러는데, 지금 장을 보면은 이 분위기가 약간 어느 쪽 방향 흘러가는지를 좀 관망하고자 하는 분위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래프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 중에서 먼저 영국 증시 잠깐 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대가 여기 상단에 놓여졌는데 요 근처에 와 있고요. 특히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독일 한번 볼까요? 독일 한번 보면은 주가가 우리가 마틴 결정에서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120선과 240선 사이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올라가면 직전 고점대가 코앞에 있고, 프랑스는 뭐 직전 고점대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약간 월 말에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이렇게 혼조 현상을 보이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좀 많이 했죠. 역시 물량 수하 과정을 지금 현재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 잠깐 좀 보죠. 미증시를 보시면 미증시는 역시 월말엔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월초엔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증시가 혼조 국면 속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에 따라서 물량 수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방향을 볼 때 불투명한 내용들, 그래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좀 봐가면서 매매하자라는 분위기들이 좀 팽배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던 것은 좀 줄이고자 하는 마인드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역시 빅 이벤트를 남겨놓은 상태 속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에 따라서 물량 소화 과정,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혼조 국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내 증시는 어디 있는지 국내 증시 그래프를 봐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모습 보면요, 이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아주 지난달에 다행스러운 것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소위 트윈 캔들, 우리가 쌍둥이 캔들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트윈 캔들이 딱 형성되면 여기 저점에서는 매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문제는 지금 주가가 타 있는 이 자리 위에 보면 얘가 역별 구간이죠. 그래서 물결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배열이 정배열됐을 때는 이렇게 빨간 계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구간이 어느 계열이냐면은 역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역별 구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량 사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구간이죠. 이걸 우리가 리버스 첫존인데 뒤집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방 패턴 다음에 매물을 받고 있는 이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20과 60이 역별된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물량 소화가 필요한 구간권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5일평선의 기울기가 매우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일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5일평선의 기울기는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얘가 그렇다고 하단으로 그냥 쭉 무너지기보다는 하단에서 나름대로는 저점 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지난 4월 달에도 주가 올라가면서 2%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장이 제대로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은 무게중심이 외국인들이 매수로 강력하게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선물과 선물을 동시에 천을 들어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지난달에 나타났던 대표적 현상은 선물을 환매수를 많이 해주는 건 좋습니다. 특히 통상 25,000개가 넘어가면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환매수하면서 25,000개 이내로 줄이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모습인데, 선물이 아직까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을 줄인다는 얘기는 밑에 어느 정도 하단이 지지가 되고 있다, 이제 이 정도에는 매도를 때렸던 해지 부분을 없애도 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봉축적 올라가려면은 만기가 없는 선물은 3개월이 만기고 옵션 1개월이 만기인데, 만기가 없는 선물을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선물이 매수로 집중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선 벗어났어요. 그래서 목숨은 건진 장세가 지금의 장세인데, 이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국면에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모습들은 현재 밑에 트윈 캔들이 온 이후에
또 주가가 많이 밑으로 갔을 때는 외국인들 선물의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은 저점에서 매수는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시장에 관한 레슨 들어봤습니다. 5월 첫 거래일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원포인트 레슨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참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한참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켓 포커스 하면서 매월 월초가 되면 제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의 강도를 점검해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대 강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장을 보시면서 똑같이 상승하더라도 어디가 더 강한지, 똑같이 조정을 받더라도 어디가 더 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상대 강도를 보고 지금 장이 수급 중심으로 움직이는 장세인지 재료 중심으로 움직이는 장세인지 이걸 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주가가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먼저 종목 중심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트윈 캔들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힘을 내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항상 내가 종목을 보기 이전에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개를 놓고 상대 강도로 꼭 비교하는 습관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비중은 상대 강도가 강한 쪽으로 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첫날이니까 이건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준비된 자료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를 그려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둘 다 제가 아까 이걸 캡처할 때는 한 10시 조금 지나서 제가 캡처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둘 다 음봉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강도들이 아직까지는 둘 다 약간 조정의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미 증시의 모습도 음봉인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상대 강도는 조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보통 며칠 동안은 봐야 되냐면 한 3일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3일 정도는 봐가면서 우리가 혼조 국면에 나타나는 이런 속임수를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한 3일 정도를 봐가면서 배팅,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서부터 3일 정도까지는 배팅을 들어가시더라도요. 조금만 들어가시고요. 좀 더 방향이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코스피에서 박스가 쳐지는데 얘는 지금 파란 박스가 쳐져 있고 코스닥에서 박스 보면 여기 빨간 박스가 쳐져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20일 전의 주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지금 파란 박스라는 얘기는 지금 들어온 주가하고 빠져나간 주가를 보면요. 20일 전에 주가가 아주 높아서 이 있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도 얘를 끌어내리려는 모습을 주는 거죠.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기 이후에 여기 이탈한 주가를 보면요. 다음 주만 되더라도 이탈한 주가가 이렇게 드롭합니다. 이렇게 드롭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도 빠져나간 주가가 높기 때문에 여기가 매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대신 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 빠져나간 20일 전 주가가 이렇게 싸울 만한 주가라는 얘기는 요 20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턴하는 다시 말해서 20선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내려간 주가가 며칠이 지나면 내려간 주가가 이렇게 빠져나가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학생의 주가가 돌았을 때 이 학생이 만약에 80점이라 하더라도 이 빠져난 이 주가가 여기서 70점짜리 50점짜리 이렇게 빠진 주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저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1분기에도 기저현상 때문에 0.9%의 경제성장이 이뤘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듯이 이게 이탈한 주가가 낮기 때문에 얘는 위에서 매물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리스크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얘가 밑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이때는 20일 평균선의 지지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시면서 매매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장은 아직까지는 위로는 외국인들 천엔천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량 소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한 3일 정도는 보자.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자. 요게 키포인트고요. 대신 얘가 밑으로 갔을 때 위에선 매물을 받듯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도 동시에 존재하는 가들권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해주신 분은요. 김종철 프로증권 김종철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